진석은 성희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느꼈던 미묘한 위화감들, 설명되지 않는 과거들, 그리고 최근 은호를 대하는 성희의 이상한 태도. 회장님, 자료 나왔습니다.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건넵니다. 진석은 천천히 펼칩니다. 그리고 첫 장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습니다. 성희가 이런 과거가 있었어? 은호와 우진의 출생 기록, 입양 서류, 그리고 숨겨진 첫 번째 결혼. 모든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성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진석이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석은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성희는 꿈에도 모른 채 우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우진이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 성희가 전화기를 쥔 채 차갑게 묻습니다. 네, 지방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소 보내. 내가 직접 간다. 성희가 코트를 입습니다. 2시간 후 성희는 우진이 머물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앞에 섭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우진이 문을 엽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어머니? 우진아. 성희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도망 다니기 지겹지 않니? 저는 우진이 뒤로 물러섭니다. 집으로 가자. 성희가 우진의 팔을 잡습니다. 싫어요. 우진이 처음으로 소리칩니다. 저 어머니 말 안 들을 거예요. 성희는 충격을 받습니다. 순종적이던 아들이 처음으로 거역하는 순간. 뭐라고? 어머니는 항상 그러시잖아요. 저희를 위한다면서 결국 어머니를 위한 거잖아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도 이제 자유롭고 싶어요. 성희는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하니 서 있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어머니,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우진이 문을 닫습니다. 성희는 닫힌 문 앞에 서서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낍니다. 같은 시각, 성재와 수빈은 우연히 마주칩니다. 수빈은 유학을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공항 라운지에서 성재와 마주칩니다. 오빠? 수빈이 놀랍니다. 수빈아. 성재도 당황합니다. 너 오늘? 네, 출국이에요. 수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둘은 어색하게 마주 섭니다.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빈아, 미안해. 성재가 먼저 입을 엽니다. 오빠 잘못 아니에요. 수빈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성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오빠. 수빈도 울먹입니다. 그때 탑승 안내 방송이 흐릅니다. 마지막 탑승 안내입니다. 수빈은 가방을 듭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야 해요. 수빈이 작게 말합니다. 응, 잘 다녀와. 성재가 억지로 웃습니다. 수빈이 돌아서 몇 걸음 걷다 멈추고 뒤돌아봅니다. 오빠, 저 꼭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수빈이 웃으며 출국장으로 사라집니다. 성재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봅니다. 방제실 취업에 성공한 이상철은 자신이 낙하산인 걸 알게 됩니다. 출근 첫날, 상철은 동료들의 이상한 시선을 느낍니다. 대부분 자신보다 한참 어린 직원들입니다. 저분이 새로 오신 분이래. 나이가 꽤 되신 것 같은데 신입이래. 누군가 부탁해서 들어오신 거 아니야? 이 나이에 방제실 신입이라니. 상철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내가 낙하산이라고? 점심시간 상철은 인사팀 직원을 찾아갑니다. 제가 정말 실력으로 뽑힌 게 맞나요? 인사팀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상철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에서 특별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에서요? 네. 이상철 씨를 꼭 채용하라고. 아마 아드님이 이 회사에 계셔서. 상철은 무너집니다. 나이 들어 겨우 얻은 일자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들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상철은 아들 지혁을 불러 세웁니다. 지혁아, 내가 방제실에 들어간 거 내가 부탁한 거니? 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아버지. 제가 회사에 부탁했어요. 왜? 상철이 소리칩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요. 지혁이 조용히 말합니다. 이력서 넣으시는데 계속 떨어지시고 차라리 제가 도와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도와준다고? 상철이 비웃습니다. 지혁아, 나는 내 실력으로 취업하고 싶었어. 아들 덕으로가 아니라. 지혁은 아버지의 분노를 마주하며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상철은 눈물을 흘립니다. 지혁아, 나는 이제 어떻게 해?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 내가 낙하산이라는 거. 아들 덕 봐서 들어왔다는 거. 아버지. 지혁이 아버지를 안아주려 하지만 상철이 뿌리칩니다. 하지만 아버지, 실력으로 증명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낙하산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아버지 믿어요. 상철은 결심합니다. 낙하산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다고. 나이가 많아도 신입이라도 아들 덕을 봤다고 해도 실력으로 인정받겠다고. 한편 은호와 부쩍 가까워진 지혁은 벼랑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혁과 은호는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은호야, 요즘 행복해 보여. 지혁이 웃으며 말합니다. 당연하죠. 지혁 씨랑 있으니까. 은호가 환하게 웃습니다. 그때 지혁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회사 법무팀입니다. 이지혁 이사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바로 회사로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지은호 씨 관련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혁은 은호를 바라봅니다.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법무팀장과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혁이 다급하게 묻습니다. 이사님, 고성애 씨가 지은호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건넵니다. 소송이요? 지혁이 놀라서 일어섭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친생부모 확인 소송입니다. 고성애 씨가 은호 씨를 법적으로 자신의 딸로 인정받으려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혁이 다급하게 묻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고성애 씨는 은호 씨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호 씨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성애 씨의 법적 가족이 됩니다. 그럴 수는 없어. 지혁이 소리칩니다. 은호는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혈연은 법적 사실입니다. 은호 씨가 거부해도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지혁은 즉시 은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은호야,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요. 왜요? 나 지금 갈게. 절대 움직이지 마. 같은 시각 박진석은 고성희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긴 게 있지? 성희는 차를 마시다가 멈춥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보? 은호 말이야. 진석이 서류를 내밉니다. 당신 친딸이라며? 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어떻게, 왜 숨겼어? 진석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왜 말 안 했어? 여보, 그게. 성희가 변명하려 하지만 진석이 말을 끊습니다. 그뿐이 아니야. 당신 첫 번째 결혼도 있었더군.
그것도 숨기고 진석이 서류를 던집니다. 대체 나한테 진실이 뭐야? 뭐가 진짜야? 여보, 미안해요. 말하려고 했는데 언제 20년을 살면서 진석이 비웃습니다. 당신 나를 바보로 본 거야? 아니에요. 나는 정말. 성희가 울먹이지만 진석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당분간 당신 얼굴 보기 싫어. 나 서재에 있을 테니 들어오지 마. 진석이 나갑니다. 성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은호는 지역에게서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소송이라고요? 고성이가 날 상대로? 응. 친생부모 확인 소송이래. 너를 법적으로 딸로 만들려는 거야. 그럴 수 없어. 은호가 소리칩니다. 난 절대 고성의 딸로 살지 않을 거예요. 알아. 나도 막을 거야. 지역이 은호를 안아줍니다. 우진은 게스트하우스에서 혼자 울고 있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성재는 수빈이 탄 비행기를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수빈아,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하게 할게. 상철은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낙하산이라고? 아들 덕 봤다고? 내가 증명해 줄게. 나이 들었어도 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고성이는 혼자 방에 앉아 결심합니다. 은호야, 미안하지만 이번만은 못 물러서. 너는 내 딸이야. 법적으로도 증명할 거야.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